소리가 좀 작은 감이 있어요. 네, 소리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라방이 처음이라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라방 정기적으로 찾아드릴 테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예, 할 하시죠. 거죠?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장비도 좀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한 몇십 명도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요? 60명이나 보고 계시는데요. 진짜요? 최초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US 오픈 결승전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신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8시 넘기지 말자고 해가지고 이 라이브 방송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내일 새벽 꼭 일찍 일어나셔서 뭐 이거 세계 빅매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조코비치 대 메드베데프의 US 오픈 파이널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 오늘 재미있게 보기 해드리기 위해서 저 임규택 코치랑 저랑 몇 가지 프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으로 라이브 방송 자주 많이는 못해도 이렇게 중요한 때는 할 거고, 사실은 US 오픈이 지금 시간대가 사실 안 좋잖아요. 새벽 5시 하기 때문에 그때 라이브 방송하는 건 저희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포기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테니스 대회는 계속해서 열리고 좋은 시간대에 하는, 윈블던도 좋은 시간대에 하니까 밤 10시 정도에 하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진짜 생으로 경기 라이브도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그려보고 싶어요, 정말. 네, 근데 네. 너무 길어. 축구 같은 거는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데 네. 이게 4시간 가면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1세트 보고 1세트까지만 라이브 그렇죠, 한다거나 그런 그렇죠. 방법도 있으니까. 자, 저희가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요일 저녁 풍성한 하루 보내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의 US 오픈 결승전, 완전 드림 매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알카라스가 올라왔으면 더욱더 이 신구 16살 차이 나는 신구 삼촌과 조카의 대결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알카라스를 메드베데프가 떨어뜨리면서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의 US 오픈 결승전이 성사됐습니다. 2년 전 리매치고. 자, 이거 기대해도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강전 알카라즈 선수와 메드베데프 선수의 경기는 이번 US 오픈 경기에서 최고의 게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선수 간의 이 안 보이는 그 전술 게임, 서로 간의 이 상대 전적에서 메드베데프 선수가 뒤처지고 있었지만 그걸 해내기 위해서 완전히 시작 때부터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알카라즈 선수에게 또 완벽히 또 먹혀들었고, 알카라즈 선수는 약간의 이제 본인의 플레이가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다급해지면서 자신의 게임을 내주고 말았어요. 이게 사실은 뭐 메드베데프가 올라가서 약간 싱겁다고 보시는 분들 있지만요, 사실은 진정한 저 하드코트 라이벌은 그렇죠. 최근 네. 5년 동안, 사실 페더러가 은퇴한 이후에는 하드코트 최대 라이벌리는 조코비치 대 메드베데프였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에 메드베데프가 갑자기 각성을 했어요. 2019년 하반기 북미 하드코트 시즌부터 캐나다, 신시내티, 그리고 US 오픈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전혀 다른 선수가 되면서 그때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 조코비치를 이겼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로 하드코트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계속 치고받는 혈투를 두 선수가 벌였고요. 뚜렷하게 압승을 거두는 경기가 사실 그렇게 없을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그 라이벌 구도로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승전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도 이 데이비스컵을 빼고 난 8승 5패거든요. 이 조코비치 선수가 8승 5패로 앞서고 있는데, 이 하드코트에서는 또 7승 4패예요. 이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또 박빙이고, 마지막 또 상대 전적이 또 올 시즌 이 두바이에서 6대4, 6대4로 메드베데프 선수가 이겼거든요. 이 조코비치 선수가 올 시즌 하드코트에서 26승 1패입니다. 근데 그 1패가 두바이에서 이제 메드베데프 선수에게 졌고, 네. 그 작년이 아니죠. 2021년도 US 오픈 결승전에서도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6대4, 6대4, 6대4로 3대0으로 결승전에서 조코비치 선수 잡아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내일도 그 좋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싱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조코비치 대 메드베데프 굉장히 치열할 거고,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 사실 23번 메이저 우승한 선수와 한 번 우승한 선수의 그렇죠. 차이를 거론하지는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우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사실 메드베데프가 알카라스를 잡는 이변이 일어날 확률보다 메드베데프가 조코비치를 잡을 이변이 일어날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아 보여요, 저는. 그렇죠. 하드코트에서 지금 워낙 메드베데프 선수가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하드코트에서 약 5년간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정말 그래요. 엄청난 네.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지껏 지금 통산 타이틀도 20개나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 시즌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최다 타이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5개의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역대 본인이 2019년도에 4개, 2021년도에 4개의 타이틀이 있었는데 올 시즌 벌써 5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또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메드베데프 선수가 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놓치셔서 안 될게요. 메드베데프가 사실 2021년에 US 오픈 먹으면서 가장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경기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우승 타이틀 승률 그리고 클레이와 잔디에서 고루 잘한 시즌이요. 이번 시즌이 사실 메드베데프의 최고 피크라고 볼 수 있는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드코트 물론 호주 오픈에서 저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32강전에서 그렇지만은 저 인디언 웰스와 마이애미 이 선샤인 더블을 전부 결승에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클레이 코트에서조차 그 약하다는 I hate 클레이 했는데 거기조차 로마 오픈을 우승했고 윈블던 좀 별 볼일 없을 줄 알았는데 4강까지 왔어요. 어쨌든 알카라스에 박살나긴 했지만 그렇죠. 그 커리어 하이의 테니스를 보이고 있는 메드베데프이기 때문에 저는 2021년 메드베데프보다 2023년 버전의 메드베데프가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동기부여가 있죠. 일단 올 시즌 또 딸이 또 가족이 한 명 더 그렇죠.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메드베데프 선수가 또 이 경기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약간의 동기부여도 어쨌든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로마에서 루네 선수를 이기면서 또 본인 개인 타이틀 첫 번째 클레이 코트 타이틀을 또 마스터 시리즈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신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조코비치는 근데 어때요? 벤 쉘턴 4강 했는데 네. 뭐 3대 0으로 예상대로 쉽게 이겼어요. 근데 그 경기력 자체 벤 쉘턴이 사실은 4강까지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탑시더들의 탈락으로 인한 그렇죠. 반사이익도 있었고 이런 선수를 3대 0으로 쉽게 이겼다고 해서 조코비치의 경기력을 와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속단은 이른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셨을 때 쉘턴과 조코비치의 4강전은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쉘턴 선수가 이 8강전에 티아포 선수랑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손실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조코비치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 티아포 선수와의 리턴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더 리턴을 메이드를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쉘턴 선수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언포스에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스코어가 벌어졌기 때문에 3세트에만 좀 타이트하게 갔지 1, 2세트는 거의 완벽하게 패를 했거든요. 조코비치 선수에게는 조금 손쉬운 경기가 됐고 이 조코비치 선수를 설명드리자면 이 32강전에 제레 선수랑 이제 1, 2세트를 빼앗기고 리버스 스윕을 한 뒤에 16강에서 고조 3대0, 8강에서 프리츠 3대0, 4강전에서 쉘튼 3대0으로 이겼는데 이 세 선수가 모두 강서버들이에요. 강서버들이고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그만큼 견고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코비치 선수가 체력적으로 많이 세이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조코비치 선수가 결승전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실 쉘턴 20살이고 돌풍의 주인공들은 왜 어쩌면 항상 똑같게 4강 돌풍하다가 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정현수도 그랬고 꼭 그 세월굴들이 오면요 4강까지만 갑니다. 결승까지 오르는 세월굴 보기는 정말 또 결승까지 올라서 우승하는 알카라스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깜짝 세월굴이 4강까지 왔으면요 평소에 하던 것보다 대회를 훨씬 많이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뭐 어떤 몸 상태가 평소답진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정현 선수도 그때 보셨겠지만 4강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발바닥 물집이 심각하게 터져서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4강전에서 가면 앵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선수를 물론 조코비치가 손쉽게 이겼다고 해서 그 이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그 마지막에 조코비치도 좀 신경전 대단하더라고요. 그 세레머니 봤어요? 그 조코비치가 꼭 이긴 다음에 매치 포인트 잡은 다음에 벤 쉘턴의 그 승리 세레머니 따라했거든요. 전화하다가 다 끊어버리는 거. 그거를 약간 좀 도발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벤 쉘턴이
미국 관중들의 어떤 등을 얻고 굉장히 좀 조코비치를 도발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매 예. 포인트마다 막 화이팅, 와, 네. 뭐 컴온 이런 걸 외치는 게 조코비치를 좀 자극했을 것이고, 그리고 벤 쉘턴이 경기 전에도 이제 조코비치에 대한 리스펙트 그런 어떤 멘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너 이놈의 자식, 네. 어느 버르장머리를 고쳐줄까, 뭐 이런 어떤 심리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유튜버가, 미국의 유튜버가 벤 쉘턴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벤 쉘턴은 미국 NCAA 대학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대학 선수들의 시합은 단체전이 많고 네. 복식도 있고 단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응원전이 마치 우리나라 대학교 이제 뭐 연고전, 고연전처럼 네, 네. 엄청 뜨겁고 그래서 상대를 도발하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투어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매너가 중요한 건데 네. 벤 쉘턴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그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교훈을 하나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벤 쉘턴 선수는 올 시즌에 호주 오픈 자체가 네. 해외로 나가는 처음 ATP 대회였기 때문에 좀 이제 1년 차거든요. 아유, 대단하죠. 이런 1년 차가 사실 그랜드슬램에서 4강까지 갔고 아직 상대에게 많은 거를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강한 서브를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4강까지 왔지만 앞으로 또 더 험난한 길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고, 그렇죠. 그 정도 서브 갖고 있는 20살이 흔치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안 되는 뭐 조니 스너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 라오니치나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의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될 선수는 맞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메드베데프는 어떻게 알카라스 이긴 겁니까? 메드베데프 선수는 정말 처음부터 본인의 전략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 턴어라운드 포핸드를 좋아하는 알카라스 선수를 못 돌아치게 처음부터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백핸드 쪽에서 다운 더 라인을 많이 구사하면서 그게 주요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알카라스 선수가 일단 본인이 잘하는 걸 못하게 되니까 약간 위축이 된 것도 또 사실이고요. 일단 1세트에서 두 선수가 계속 서브 게임으로 갔지만 2세트에 확 무너진 이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1세트 타이브레이크를 놓쳤잖아요. 네. 알카라스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이미 네. 1세트 과정에서 메드베데프가 마이애미 윈블던이랑은 좀 다르네, 당황스럽네, 이것이 마인드에 서려 있었다고 보고, 그 타이브레이크에서 굉장히 좀 허무한 실수로 네. 내주고 완전히 지금 다운된 상태에서 2세트에서 그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 멘탈적으로. 사실 1세트 그 타이브렉에서 먼저 알카라스 선수가 기회가 올 수도 있었어요. 먼저 맞아요. 2대2에서 브레이크를 당했지만 3대2에서 메드베데프 선수가 더블 폴트하면서 다시 기회가 왔는데 3대3에서 백엔드 드롭샷을 놓다가 하든에 걸리면서 이제 그 흐름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2세트도 이제 쉽게 무너졌는데, 어쨌든 메드베데프 선수가 이 딥 리턴에도 성공을 하고 네. 딥 리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대방 발 밑에 떨어뜨리는 상대방의 서브핸드 대시를 지속적으로 또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막아냈기 때문에 경기를 또 승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인디언 웰스 때 완전히 그냥 알카라스가 메드베데프를 처참하게 박살내서, 이번에도 상대가 똑같은 하드 코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드 코트도 이제 실제로 많이 투어를 다니셨으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죠. 코트의 스피드의 차이도 있고, 인디안 웰스는 코트가 굉장히 느린 하드코트 서페이스여서 많은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회 기간 내에 또 불만을 또 표시했었거든요. 하지만 US 오픈도 예전보다는 조금 느려졌지만 인디안 웰스보다는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카라스를 그 메드베데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디언 웰스 당시에는 뚫어낼 수가 없었다. 네. 저 알카라스를 그 정도 코트의 스피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인디언 웰스랑은 정말 많이 집중력도 달랐던 것 같고, 메드베데프가 좀 많이 달라졌고, 그 분명한 게임 플랜을 들고 나왔다는 거,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을 의도적으로 많이 쳐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때 알카라스 포핸드가 워낙에 지난 1, 2년 동안 공포의 테크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포핸드는 안 주고 백핸드만 주자 해가지고 메드베데프도 단순하게 그런 작전을 했다가 인디언 웰스 때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가 그 말씀하신 턴어라운드 포핸드, 네. 그 돌아치기 포핸드가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먹잇감을 준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다운더란을 쳐가지고 알카라스로 하여금 러닝 포핸드를 치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 러닝 포핸드가 좀 시원찮았죠. 그렇죠. 러닝 포인트를 일단 치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이 턴어라운드 포핸드를 치는 알카라스 선수는 턴어라운드 포핸드를 하면서 하나 둘 셋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지만 먼저 다운더라인을 치고 코트를 넓게 쓰면서 메드베데프 선수가 이 알카라스 선수를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고 또 많이 움직이게끔 만드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메드베데프 선수가 초반부터 작전에 성공이 된 거죠. 딥 리턴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인디언 웰스랑 윈블던에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메드베데프가 보란 듯이
알카라스가 서브앤발에 들어오면 다 패싱해버리고 무엇보다 어렵게 주잖아요. 네. 발밑으로 빠지는 공을 잘 줬는데 딥리턴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 서브어 입장에서 서브앤발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죠. 딥리턴은 무서운 기술 아닙니까? 네, 어떤 완전히 점이 어려워요? 일단 딥리턴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와이드를 많이 구사해서 상대방을 코트를 넓게 쓰게끔 그 다음 바로 3구에서 오픈 코트로 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메드베데프 선수는 그 딥리턴을 하면서 항상 이 포인트가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드베데프 선수를 보시면 내일 경기에서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메드베데프 선수는 백엔드 그립을 다른 선수와 완전히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라켓이라고 또 이제 라켓이 지금 제가 없는데 예, 이게 라켓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립을 여기 잡고 왼손은 여기를 잡아요. 위에. 좀 위로 잡. 굉장히 이 많이 텀을 두거든요. 여기. 조코비치나 알카라스는 이렇게 그렇죠. 겹쳐졌죠. 그렇죠. 거의 겹쳐 잡는데 많이 위로 이렇게 벌려서 잡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맞아도 내가 언제든지 그 왼손으로 꺾으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늦어도. 그렇죠. 타이밍이 늦어도 꺾으려고 더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이런 그립을 잡는데 지금 그 이 딥 리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포핸드 그립을 잡고 리턴 준비를 하면서 T로 왔을 때 늦게 꺾는 거죠. 예, 그런 리턴이 정말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이게 먹히고 있는 거고요. 요거 현미경 분석입니다. 요거 비장의 분석인데 오늘 저 털었네요. 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역시 저 ATP 전문 코치다운 그런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석이었고요. 그러니까 딥리턴이요. 근데 뭐 서브앤발레면 간단하게 격파할 수 있다는데 진짜 어려운 거 이유가 뒤에서 받으면 일단 서브를 다 엄청 강서브도 받아 넘길 수 있는 시간적 그렇죠. 여유가 있는데 이게 메드베데프는 보통 리턴은 짧게 이제 그 풀스윙 스트로크랑 다르다고 하잖아요. 대서 이렇게 올려준다는데 그렇죠. 하프 테이크백을 하프 하죠. 테이크백이요. 예. 근데 딥 리턴을 하게 되면은 풀 스윙을 하는 거죠.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리턴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서 탑스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선수를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일단 서브 넣는 사람이 첫 서브를 넣고 서브앤대시를 안 했을 때 서브앤 그 왼발이 대부분이 베이스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1m 안쪽으로 체중이 가거든요. 근데 딥 리턴을 하는 선수들이 풀 스윙을 하면서 그 발밑에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서브를 넣는 사람이 바로 서브를 넣자마자 뒤로 물러나서 그렇죠. 따닥 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프 발리식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3구를 친 다음에 이 두 선수가 리콜이 되는 거예요. 바로 중립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딥 리턴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조코비치 선수도 이번 대회를 보면 평상시와 다르게 약간 베이스라인보다 조금 뒤에 있거든요. 그전에는 베이스라인과 굉장히 붙어서 있지만 지금은 좀 베이스라인 좀 뒤쪽에서 많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딥 리턴이 옛날에 사실 클레이 코트에서 나달이 페더러나 조코비치 괴롭힐 때요. 뒤에서 받아가지고 이만큼 탑스핀을 걸어 맞아요. 올려가지고 그 베이스라인 거의 끝까지 떨어뜨려고 어떤 저 구석 있잖아요. 저 똥창이라고 하는 거기를 떨어뜨리니까 페더러는 이게 뭐 안 되죠. 그렇죠. 원핸드 백핸드는 더 어렵죠. 바운드가 높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해서 이 도미닉 팀도 클레이에서는 저 그렇죠. 확실하게 그 딥 리턴을 하고 네. 그거를 근데 하드 코트에서 접목한 창시자 같은 사람이 바로 메드베데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결국에는 서브앤발리로 인해서 이 딥 리턴이 약간 무력화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메드베데프가 해법을 찾아서 알카라스를 상대로 훌륭하게 딥 리턴을 유지하고 고수하고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조코비치가 사실은 그때 2021년 US 오픈에서 메드베데프한테 지고 바로 이어진 두 달 뒤 파리 마스터스에서는 서브앤발리로 갖고 나와가지고 메드베데프한테 리벤지를 성공했어요. 네. 이번에도 좀 그럴 것 같죠. 저도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알카라스 선수가 메드베데프 선수와의 경기 때 한 게임에서 특히나 이 4세트에서 3대 2대 3이었죠. 이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듀스를 지속적으로 가면서 매 포인트 서브앤대시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 저는 독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듀스가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드베데프 선수는 나중에 굉장히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 두 번의 리턴을 메이드 시킨 다음에 알카라스 선수가 하프 발리를 다 실수를 했죠.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메드베데프랑 베이스라인 랠리 접어들었을 때 알카라스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본인의 서브 게임이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키키올릭 유튜브에서도 봤지만 저도 데이터도 봤지만 서브로 득점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스트로크 랠리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됐던 그 드롭샷도 잘 안 되고 상대방이 또 뛰어와서 많이 또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알크라즈 선수가. 그 드롭샷이 최근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그 알카라스의 가장 우수한 기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두세 배 더 잘 치는 기술이 드롭샷인데, 뭐랄까 프랑스 오픈까지 좋았는데 윈블던 기점으로 드롭샷이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아졌고, 이번에 북미 하드코트에서는 드롭샷으로 재미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네. 예, 하여튼 다 그 분석이 되면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고 이런 게 딱 ATP 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죠. 네. 하지만 이제 조코비치 선수는 이 서브의 플레이스먼트가 약간의 그렇죠. 알카라스 선수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서브의 플레이스먼트를 구사하고, 특히 이 듀스 코트에서 상대방을 바깥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이 와이드 서브가 더 완벽한 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트를 자신의 서브 게임 때 굉장히 넓게 쓰면서 메드베데프 선수를 괴롭히지 않을까. 또 서브 앤 대시를 할 때 당연히 알카라스 선수가 발리가 더 뛰어난 선수지만 조코비치 선수도 신시내티에서 알카라스 선수를 상대로 서브 앤 대시를 하면서 그런 전술을 많이 구사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내일도 또 구사하지 않을까 또 싶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 단순화시킬게요. 뭐 굉장히 단순화는 좀 위험하지만 딥 리턴을 할 때요. 그러니까 딥 리턴을 상대하는 서버는 자, 내일 조코비치야. 포인트 때는 와이드로 넣는 것이 좋고, 네. 애드 사이에 있을 때는 T존으로 넣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 애드 사이드도 와이드가 좋아요. 와이드가 좋아요. 네. 그래 무조건 더 아웃사이드 코트로 빠지게 그렇죠. 하는 것이 딥 리턴을 대항하는 정석이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일단 내가 베이스라인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물러나 있는데 코트 바깥으로 서브를 넣기 때문에 이 선수가 리턴을 하고 코트 커버 가운데로 뛰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딥 리턴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와이드 쪽에 서브를 넣고 대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것도 많죠.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와이드로 나왔어요, 양쪽 다. 네. 근데 이제 와이드로 넣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약점은 뭐냐면 서브앤 발을 나왔을 때 네. 왼쪽이 비고 이쪽에서 나왔을 때는 오른쪽이 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달 같은 선수 이제 이렇게 패싱샷을 하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유도하는 게 작전이다. 그리고 그거를? 상대는 벌써 네트로 대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코트를 네. 커버를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조코비치 선수의 경험으로 또 대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팁이다. 마이크를 정면으로 돌려놓으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쪽 다 공평하게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기 라방 처음이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질문도 좀 있나요? 질문도 좀 있으면. 너 질문이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래요? 볼 틈이 없는데 네. 일단은 그 인코치한테 자, 조코비치랑 메드베데프 누가 이긴다? 저는 조코비치를 원래 이긴다고 우승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쉽게는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메드베데프 선수가 워낙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3대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대2? 네. 어이구 굉장히 무책임한 그 풀세트인데 사실은 뭐 제가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테니스 스코어 맞추는 건요 승 아니면 패고 여기에서 그렇죠. 3대0, 3대1, 3대2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역으로 경우의 수 0대3, 1대3, 네. 2대3이니까 뭐 한 대략 한 7, 8분의 1이니까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조코비치가 이긴다고요. 네, 저는 이길 것 같아요. 16강서부터 이 2주차 들어서면서 네. 조코비치 선수가 체력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항상 양날의 검인데 좀 널널하게 왔으면요. 사실은 조코비치가 탑10 선수 딱 한 명 꺾고 올라온 겁니다. 테일러 프리츠. 그렇죠. 메드베데프는 정말 막강한 상대들 루블레프 또 알카라스를 꺾고 네. 올라왔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르고 그런데도 뭐 풀세트까지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체력적으로 그렇게 완전 소모된 건 아닌데 다른 관점을 생각하면은 조코비치는 좀 어려운 상대들을 덜 만나기 때문에 좀 덜 훈련됐고 메드베데프는 이미 알카라스라는 조코비치급의 선수를 하나 물리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막 베이스라인 랠리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왔잖아요. 한번 실전 경험 치르고 왔다. 네. 그래서 좀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 16강에서 고조, 8강에서 프리츠, 쉘튼 이 선수들은
그라운드 스트로크보다는 서브가 굉장히 그렇죠. 뛰어난 선수고 네. 이 프리츠 선수만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인데 그날 또 프리츠 선수가 또 많이 괴롭히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런 부분은 걱정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조코비치 선수가 그래도 워낙 산전수전 다 겪고 경험이 워낙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또 다 경험으로 또 없애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은양님, 뭐 저기 네. 또 어디야, 램프의 요정진이님, 에러 없는 스트로크는 네. 메드베데프가 위라고 생각한다. 아. 그러니까 스트로크 대결하면은 우리가 스트로크 대왕은 조코비치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 네. 15년 동안 네. 거기에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게 사실 메드베데프에 그렇죠. 가깝고, 메드베데프가 오히려 저 베이스라인 랠리로만 가면 더 앞서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는 메드베데프의 이 백엔드는 정말 완벽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 아까도 잠깐의 디테일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그립부터 약간 안정성으로 갔고 이 플랫 거의 탑스핀이 없고 백엔드는 메드베데프는 플랫이거든요. 그렇죠. 열려서 맞으면서 열죠. 쭉 네. 묻어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가 되고 굉장히 낮게 깔려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코트에서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클레이 코트는 바운드가 높게 돼야지 그렇지. 본인에게 채공 시간도 있고 네.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데 이 메드베데프 선수의 백엔드는 거의 플랫성으로 가기 때문에 바운드가 되고 공이 클레이 코트에서는 쓰고 하드 코트에서는 굉장히 낮게 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클레이에서는 치기 좋은 게 되는 그렇죠. 거고. 클레이에서는 치기 좋은 백엔드가 되는 거고 하드 코트에서는 상대방이 계속 자세를 낮춰야 되는 그런 백엔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조코비치 선수가 이 백엔드를 투핸드만 치지 않고 슬라이스를 더 메드베데프 선수보다 더 잘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대처하지 않을까. 알카라스도 1, 2세트 내준 다음에 이제 3세트부터 슬라이스 비중을 많이 네. 높였고 여러 가지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는데 뭐 재미도 봤고요. 네. 근데 슬라이스가 확실히 메드베데프의 백핸드를 조금 그 슬로우 다운 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수단은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조코비치가, 저는 이게 재밌는 이유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조코비치를 상대할 때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되지 막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조코비치가 메드베데프를 상대할 때는 역으로 메드베데프가 이런 작전을 구사하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생각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서브만 넣으면 안 되고 서브엔 발리를 시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백핸드 크로스 대결을 하면은 위험하니까 백핸드 슬라이스를 쳐야 되는 거고 드랍샷을 쳐서 네. 끌어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게임 플랜들을 많이 장착을 하고 와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조코비치 입장에서 그래야 되는 거의 유일한 선수가 아닌가. 그렇죠. 메드베데프가. 또 메드베데프 선수가 또 그라운드 스트로크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서브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때로는 그렇죠. 이 세컨 서브도 굉장히 빠른 세컨 서브를 넣으면서 네. 상대방이 스텝인을 못하게끔 네.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조코비치 생각이 많아도요 별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참 1, 2세트 지고 생각한 다음에 3, 4세트에 그대로 그냥 다시 이겨버리고 그런 것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와가지고, 제가 저기 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썼지만 조코비치가 그 토너먼트 대회 그 그랜드슬램 대회 중간에 5세트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요 더 강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바브린카와의 16강전 5시간 걸렸는데 그 다음 경기가 8강이 제 기억으로는 토마스 베르디였는데 엄청 막강한 상대였는데 그냥 3대0 내버리더라고. 다음 날 했는데 그 체력이 5시간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약간 좀 드래곤볼 보면은 막 손오공이 엄청나게 하드 트레이닝하고 막 다치고 죽다가 살아나고 이제 선두 하나 먹었을 때 파워업이 이만큼 되는 것처럼 저는 드래곤볼 못 봐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죽도록 싸우다가 뭐 죽을 뻔했다가 다시 완쾌하잖아요. 그럼 전투력이 이만큼 2배씩 올라가 있어요. 조코비치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 메이저 대회 5세트 경기에서 막 탈락 직전으로 갔다가 거기서 살아나면요 정말 금강불개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다 우승했던 그런 뭐 통계 아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상서로운 것은 제레한테 5세트 리버스 스윕 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코비치는 뭐 방심할 이유도 없고 훈련도 다 됐고 위기 관리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정말 결승전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조코비치가 메드베데프와 일단 제가 이런 거 저는 기자니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테크닉별로 서브, 리턴, 포핸드, 백핸드 이 분야별로 이 두 선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태 코치가 할 거예요. 서브는 누가 더 잘합니까? 이거는 뭐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플레이스먼트에서는 당연히 저는 조코비치 선수가 앞선다고 보고요. 스피드에서는 또 메드베데프 선수가 앞선다고 보고요. 네.
근데 서브 게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서브 득점률은 누가 더 위일 것이다. 저는 메드베데프 선수가 득점률은 더 높을 것 그럴 같아요. 것이다. 네, 스피드가 워낙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대신 메드베데프의 서브 그 약간 좀 더블 폴트의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세컨 서브를 한 번씩 때로는 요 한시 쪽에 토스를 올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T존으로 넣는 세컨 서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알카라스 선수한테는 사실 통했어요. 하지만 조코비치 선수한테는 이제 통할지 안 통할지는 내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가 네. 조코비치의 세컨 서브입니다. 네. 뭐 첫 서브가 워낙 날카로우니까. 네. 자, 조코비치가 세컨 서브를 했을 때, 그리고 메드베데프가 딥 리턴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요. 그 세컨 서브에 약하잖아요. 네. 조코비치가 살살 넣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딥 리턴의 효과가 있다 없다. 저는 딥리턴의 효과는 보죠. 왜냐면 뒤에서? 더 스피드를 늦췄기 때문에 실수는 언퍼스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대신 알카라스 같은 경우에 네. 조코비치가 세컨 서브 약하면 지난번 신시내트 3세트에 많이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 방에 그냥 리턴 위너를 갈겨버리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메드베데프는 그 리턴 성향상 네. 리턴 위너를 내진 않고 그렇죠. 네. 첫 서브건 둘째 서브건 계속 리턴인 플레이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뛰게 만든다. 그렇죠. 예. 랠리를 오래 하는 스타일이니까 워낙 본인이 오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서브는 누가 더 잘한다고 보죠. 점수로 따지면은 뭐 플레이스먼트는 저는 뭐 조코비치인데 스피드는 메드베데프 해서 저는 서브는 누구? 메드베데프 하겠습니다. 오, 메드베데프. 자, 리턴. 리턴은 저는 조코비치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코비치. 예. 뭐 더 물을 거 없습니다. 더 이거. 물을 거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포핸드. 포핸드에서는 저는 조코비치. 당연히 조코비치. 네. 조코비치 포핸드는 지금이 전성기 커리어 제일 하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백핸드가 요게 쟁점이에요. 네, 백핸드가 쟁점이죠. 근데 백핸드는 일단 뭐 슬라이스까지 포함해서 원핸드 슬라이스까지 포함하면 전 조코비치라고 보는데 일단 백핸드 맞대결 크로스 코트만 보고 봤을 때는 저는 메드베데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일 경기를 좀 상상을 해보면은 백핸드 크로스 대결을 할 거예요. 네. 저 메드베데프는 그거 피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거를 플랫으로 계속해서 강타를 그렇죠. 칠 건데 네. 먼저 방향 바꾸는 게 조코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메드베데프 선수가 백핸드가 포핸드보다 더 뛰어난 걸 조코비치 선수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방향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 전환에 대해서 백핸드 다운더런이 될 텐데 그것을 메드베데프가 얼마나 좀 그 상대적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핸드로 이것에 대해서 역공을 가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선수 다 내일 누가 먼저 백핸드 다운더런을 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냐가 이제 제일 큰 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 전 전략정에서 이 두 선수가 먼저 어떤 선수가 더 백핸드 크로스 대결에서 딥하게 만든 뒤에 바로 다운더런을 치는 그런 전략이 나올지 궁금하죠. 자, 네. 네트 플레이는 당연히 뭐 조코비치가 당연히 훨씬 조코비치고요. 더 뛰어나죠. 자, 이제 테크닉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임규태 문어의 분석은 네. 서브 메드베데프고, 자, 여기 메드베데프 조코비치예요. 리턴 조코비치, 포핸드 조코비치, 백핸드 조코비치, 네트 플레이 조코비치. 4대1로 압도적으로 지금 조코비치의 우세를 점치고 백핸드 있고. 슬라이스까지 포함하면 조코비치.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거니까. 예,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테크닉이 아니라 좀 다른 요소입니다. 네. 체력은 누가 이깁니까? 체력은 저는 메드베데프가 날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젊으니까. 예, 체력은 아니 뭐 근데 5세트에서 조코비치가 질 선수입니까? 질 선수는 아니죠. 하지만 윈블던에서는 졌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메드베데프가 그래도 더 젊고 하기 때문에 워낙 끈질긴 선수고 워낙 오래 하는 거를 즐기는 선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코비치 선수가 여러 가지로 뭐 경험도 많고 조코비치가 더 탄탄하지만 저는 이번 대회 체력만큼은 더 메드베데프 선수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드베데프가 이제 5세트에서 그 강하다는 인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달한테 5세트를 다 졌어요. 그것도 다 이겼다가 진 경기도 있고 2019년 US 오픈 5세트까지 끌고 간 거 잘한 거죠, 메드베데프가. 그렇죠. 사실 그때 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렸으니까 2022년에는 2대0으로 이기다가 그걸 리버스 스윕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메드베데프가 많이 지치고 어떤 좀 인저리 같은 느낌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내구성이 27세인데 지금 27세 접어들었는데 과연 그 조코비치보다 더 나은 것이냐, 요거는 진짜 내일 한번 4세트 이상의 아주 4시간 이상 가는 매우 치열한 피지컬적인 경기를 한번 치러봐야지 36세로 접어든 조코비치가 드디어 에이징 커브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금강불개냐, 요게 판명될 것 같습니다. 체력은 그러니까 메드베데프 4대2입니다. 자,
이 메이저 대회 제일 중요한 거 결승전에서 멘탈은 뭐 조코비치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죠. 그래요. 23번 우승한 선수의 멘탈을 의심하는 것은 그렇죠. 죄죠. 특히나 이 그랜드슬램에서 이렇게 23번이나 우승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네. 해야지 내가 이 맛있는 거를 먹을 줄을 아는 선수잖아요. 네. 네. 자, 내일 뭐 경기 스케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새벽 5시에 네. 시작을 해서 보통 US 오픈이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명승부를 못 보고 결과로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디 오늘 일찍 잠자리 주무셔가지고 한 6시 정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시에 출근 준비하시면서 5시에 시작하면은 대충 뭐 선수들 입장해가지고 그래서 1세트가 한참 진행될 때가 6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시면은 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서. 한 가지 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일단 이 하드코트에서 맞대결 마지막에 이 붙었을 때 이 조코비치 선수가 네. 저는 5점을 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 게임. 아니 5점. 이 한 세트에서 5점을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2021년 US 오픈에서 6대4, 6대4, 6대4로 메드베데프 선수가 승리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 시즌 두바이에서도 6대4, 6대4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브레이크를 당하거나 아니면 4대5에서 마지막에 이 프레셔를 못 이겨내서 이제 당하거나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건데 5점을 좀 먼저 가서 타이브렉 제일 본인이 즐겨하는 타이브렉에 가야지만이 좀 이 조코비치 선수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5대5 듀스까지는 가서 그때부터가 조금 더 프레셔가 그렇죠, 느껴질 그렇죠. 멘탈의 네.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니까는 여기까지 버텨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코비치가 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 거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타이브레이크 가면은 과연 메드베데프의 어떤 좀 무심한 서브 네. 이런 것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7점의 포인트를 정말 매 포인트가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건데 그거를 그 압박을 조코비치는 다 서브 리턴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저 벤 쉘튼도 마지막 세트 타이브레이크였죠. 네, 네, 그것도 네. 결국은 뭐 안 되는 거였고 안 되죠. 뭐 보나마나한 그림이 펼쳐진다고 요즘에 그걸 이겨낸 게 알카라스였고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런 거예요. 저는 만약 메드베데프가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타이브레이크에서 약간의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둬서 조코비치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멘붕에 빠뜨리는 거죠. 그 알카라스가 메드베데프한테 멘붕에 빠진 계기가 1세트 타이브레이크를 놓쳤듯이 조코비치도 당연히 이제 본인이 이길 거라고 기대됐던 타이브레이크를 어떤 경위에 의해서 놓쳤어요. 그렇게 되면 승부가 굉장히 반전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전 그래서 역시 6대4 정도로 조코비치가 이건 분명히 유리한 게임은 맞습니다. 맞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뭐 제가 3대2로 이제 승리한다고 봤는데 매 세트 그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코비치 선수가 워낙 많은 경험이 있고 네. 하지만 또 메드베데프 선수가 유일한 그랜드슬램 우승이 이곳 이 또 플러싱에서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곳에서 좀 워낙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재미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5.5, 4.5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 메드베데프의 우승을 연초에 찍었습니다만 그렇네요. 그것은 네. 그냥 느낌상의 느낌이었을 뿐이고 이게 분석을 들어가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페더러가 어디 매체랑 인터뷰에서 안전한 배팅은 조코비치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 게 이게 윈블던도 정말 엄청난 이변이었던 거고 저도 안전한 배팅. 뭔가 좀 분석이라는 걸 해놓고 보면요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는 거는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클레이의 나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하드코트나 윈블던 잔디에서 페더러도 못 이겼잖아요. 그 완벽한 조코비치 상태에서 그 페더러가 잔디에서도 못 이겼어요. 그 따지고 보면 하드코트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근접할 만한 조코비치가 100%라는 가정하에서 저는 2021년 US 오픈은 조코비치가 100%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쿄올림픽에서 무리했고 그런 좀 후유증의 결과로 거의 매 세트 4세트를 갔고요. 그 매 경기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고 마지막 즈브레프에서 발목 잡힐 뻔하다가 5세트로 가까스로 이겨서 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메드베데프라는 하드코트 최강자 그리고 그때 역으로 메드베데프는 너무 쉽게 올라왔어요. 네. 조용히 레이더망에서 사라져갔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메드베데프에게 무기력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조코비치는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캘린더 그랜드슬램이 깨졌기 때문에 깨졌죠. 그렇죠. 이번에는 한 번 더 우승하지 뭐. 마가리 코트랑 뭐 24번 동률 이거 조코비치한테 그렇게 사실
엄청나게 절박한 기록 아닙니다. 그렇죠. 마가렛 코트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오픈 시대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 이미 남자부 최고 기록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한 어떤 압박감은 2023년 롤랑가로스 때 극심했어요. 그때 캐스퍼루드와 1세트가 그래서 고전했던 것 같고 네. 그걸 이미 그 초탈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체력적으로 세이브도 많이 한 조코비치의 우세를 예상하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측 안 하려고요.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아까도 뭐 3대 1로 이야기 드렸지만 네. 이 올 시즌에 저는 이 조코비치의 하드코트 승률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26승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26승 1패. 사실 이 나이가 1년 1년 들수록 좀 더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 이 스케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스케줄도 정말 적당히 잘 짜는 것 같고요. 올 시즌 이 애들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세바스찬 코다 선수에게 2대1로 또 승리를 가져갔고 호주 오픈, 롤랑가로스, 신시내티 딱 이렇게 중간중간에 텀도 있었고 아까 이야기해주신 2021년도는 이 올림픽이 또 꼈는데 올림픽에서 또 홈보까지 뛰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소비가 됐고 그 당시 또 도쿄가 굉장히 또 여름으로 여름에 핫해가지고 너무 더워서 선수들이 많이 탈진도 되는 상태가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그런 체력적인 부모가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올 시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코비치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자, 댓글 대답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하이라이트 스포티브 아시아 채널에만 올라오나요? 아, 저기 그 원래 US 오픈 본 채널은 2분 30초짜리 하이라이트 올라오고요. 사실 그건 하이라이트로선 좀 부족하죠. 네. 근데 스포티브 아시아 하이라이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실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거 25분짜리만 다 보시면요. 경기 다 본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SJ님이 작년에 스포티비가 모든 경기 영상 영어 해설로 다시 보기 다 해줬는데 올해는 한국어 중계만 다시 보기 해주는 걸로 판권 계약의 변경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용량을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 다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간략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영상 해설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사실은 스포티비로 이제 스포티비나 TVN으로 OTT로 테니스 중계를 보는 새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KBS에서 일하고 있지만 스포티비나 TVN이 정말 고마운 일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모든 코트를 다 볼 수 있게 우리의 선택권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또 스포티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변방 코트까지 다 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월드 피드라고 써 있는 네. 국제 방송 표준을 다 이렇게 보내주니까 거기서 이제 영어가 좀 되시면은 영어 해설 듣다 보면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탁탁 짚어주는 네. 그런 좋은 해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국내 해설진도 잘 하시지만 영어 해설에서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보고 직접 얻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OTT 테니스 중계가 테니스의 어떤 중계 퀄리티를 훨씬 더 높여줬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그쪽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예, 워낙 좋은 정보도 많고, 네. 워낙 현장 정보도 워낙 빨리빨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국내 테니스 뭐 해설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이제 외국 해설진처럼 네. 그 정도까지 수준이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성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 경기 예상 자 입문호는 몇 대 몇? 3대2 누구? 조코비치. 조코비치 승. 네. 키키올릭. 자 메드베데프가 이기기 위해서는 5세트로 가면 절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드베데프로 일단 걸려면 3대1 메드베데프 승으로 일단 저는 걸겠습니다. 뭐 저기 배팅은 배팅일 뿐 틀려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로저 페더러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안전한 배팅은 조코비치 승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 오늘 유튜브로 라방 해봤는데 임규태 코치 할만하죠? 저는 원래 이렇게 중계 해설을 할 때 처음에 그 오프닝을 할 때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들이 이렇게 많으면 울렁증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현장 화면으로 가면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처음에 아니라 다를까 좀 약간 긴장은 되더라고요. 아니 그냥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돼. 그리고 누가 김 기자님 안 거시냐 그러는데 손목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제 그만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라방 앞으로도
뭐 엄청 자주는 못 하고요. 저희도 다 생업이 있어서 기회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찾아뵙는 거라고. 이번에 저 라방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깨우쳤으니까 앞으로 좀 더 쉽게 라방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어렵지 네. 않게 좀 막 거창하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재밌는 경기 생겼어. 예를 들어서 다음번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네. 조코비치랑 알카라스랑 붙어. 아, 그렇죠. 그러면 저녁에 몇 시에요? 그거? 메인이 7시쯤 하나? 그렇죠. 결승전? 예, 예. 아, 일요일 밤에 우리 여기 나와가지고 차이나 오픈도 있고요. 차이나 오픈도 있고 네. 같이 경기 보면서 네. 저희가 그 3세트 경기는 한 2시간이면 끝나니까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라방해도 될 것 네, 같고 네. 저 스포티비나 TVN 중계 보시면서 가끔 저희 저 유튜브 라이브 중계 들으면서 뭐 정보도 좀 그 비교해 보시고 네. 더 재밌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사실 그렇게 좀 성원해 주시면 앞으로 라방 더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기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저 라방 최대한 좀 임팩트 있게 하려고 했고요. 임규태 코치는 조코비치의 3대 2승, 키키올릭은 타이에 의해서 메드베데프 3대 1 승으로 걸었다는 거를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면서 내일 US 오픈 테니스 마지막 남자 단식 결승전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라방 잘했다. 네. 이제 라방 꺼야겠다. 네.